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오고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많이 들어온 대전 도안신도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도안신도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 적합한 지역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거품이 많이 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지역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안신도시는 서구와 유성구 일부가 포함된 신도시로 금강의 주요 국가하천인 갑천을 따라가면서 주거, 상업,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 중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도안신도시가 있는 서구와 유성구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2018년 9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네요. 투기 수요가 9.13 대책 이후 규제가 없는 대전으로 왔다는 거죠. 저번에 다루었던 둔산동처럼 도안신도시도 투기 수요 유입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선 복명동에 있는 6단지 센트럴시티 아파트 34평을 보시면 2018년 9월부터 매매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3억 8천 정도에서 올해 1월에는 5억까지 뛰었죠. 도안동 한라비발리 33평의 경우도 작년 9월 3억 5천 정도의 가격에서 12월에는 4억 200만원까지 상승합니다. 그동안 전세가는 상승했을까요? 센트럴시티의 경우는 2억 7천에서 8천 수준으로 유지 중이고, 도안동 한라비발리의 경우 2억 5천 정도로 유지됩니다. 매매가만 오르고 전세가가 유지되면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명백한 투기 수요 유입입니다. 이로 인해 두 단지의 전세가율은 50에서 60%까지 점점 떨어졌고, 도안신도시의 다른 단지들도 50에서 6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18일 영상에서 거품이 끼었다고 말했던 크로바나 목련도 60%대 중반이고, 둔산동의 다른 단지들은 70%에서 80%대인 걸 보면 도안신도시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가격을 띄워놓고 지금 팔려고 합니다. 정말 욕심이 너무 많네요. 도안신도시에만 매매 매물이 600개 이상 나왔고,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센트럴시티 인근 3개 단지에서만 100세대 가까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도안신도시에 투기꾼들이 원하던 가격의 정상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산하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투기 수요가 많으니 전세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안신도시의 호반 베르디움은 2014년에 만들어진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가는 3억 5천 정도로 나와 있네요. 이에 비해 2007년에 완공된 중구에 있는 센트럴파크 2단지를 보시면 전세가가 3억 3천 정도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는 대전에서도 연한이 7년이나 차이 나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투기 수요로 인해 전세가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신축 아파트를 바라는 수요층으로 현재 저 정도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서남부권 2.3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하카지구까지 있네요. 여기에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한다면 실수요가 분산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현재 나오는 매물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입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안신도시는 대전 서쪽에 쏠려 있고 갑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전 시내의 인프라가 도안신도시까지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앙과 동떨어진 개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과연 도안신도시는 독립적으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학군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신설이고 학원가는 생길 기미조차 없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둔산동에 강력한 학원가가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도안신도시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요. 생활 인프라는 어떨까요? 도안신도시의 첫 아파트 입주는 2010년이고 올해 10년 차입니다. 2015년쯤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기사를 보시면 상가 공실률이 무려 60%입니다. 입주는 거의 다 되었는데 상가는 아직 반도 소화를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공실이 지속된다는 건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실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만큼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인프라가 없어 불편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세종시도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도안 신도시보다는 인프라가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신축도 많고 전세가도 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도안 신도시로 들어가는 이유는 대전의 중심인 둔산동이나 시외로의 이동이 편리한 서대전역 쪽으로의 교통이 그나마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대전 1호선을 세종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이 전세는 훨씬 더 저렴하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교통 편의성은 비슷해집니다. 도안 신도시에도 트램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외곽으로 돌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죠. 즉 도안 신도시는 세종에 비해서도 향후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실수요도 이후 빠져나가게 되겠죠.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안 신도시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아파트의 분양이 연일 대전시 뉴스를 장식하고 있죠.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분양가 논란입니다. 무려 평당 1,500만 원 안팎의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빨리 진행하면 가격이라도 저렴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서울 구로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대전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네요. 이틀 동안 무려 2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안 신도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인근에 가격이 오른 것만 보고 막연하게 들어왔던지 아니면 신축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인프라가 없는 도안 신도시에 지금 분양을 받으면 2, 3년 뒤에 공급이 되는 시기에는 큰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그 손해는 더더욱 커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물 논란입니다. 도안 2-1지구 A블록 지표조사 과정에서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유적이 나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견본주택을 열고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인허가 문제입니다. 생산 녹지가 30%를 초과하는데도 분양을 강행하는 거죠. 이는 시행사보다는 유성구청 쪽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원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이익은 시행사에서 보고 피해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 신도시는 대전 내에서 최저의 전세가율과 서울 일부 지역을 능가하는 시세 및 분양가로 거품이 심하게 껴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세로 대전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와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럼에도 교통, 교육, 생활 등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즉, 투기 수요에 의해서 가격만 뻥튀기 된 거품 도시일 뿐이죠. 특별한 호재 없이 호가만 오른 단지들은 결국 주변 시세에 맞게 하락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전세가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서구와 유성구의 세대수 변화를 보면 감소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안 신도시는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신축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경우라 대전에 있는 모든 신축들이 경쟁 상대인데요. 올해 6월에 관저동에는 관저더샵 2차가 954세대가 들어오고 8월에 복수동에 복수센트럴자이가 1102세대가 들어와서 인근에만 20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같은 신축이면 인프라 조성이 잘 된 곳으로 실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도안 신도시의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세종과의 지하철 연장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실수요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안 신도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전의 핵심인 둔산동의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2018년 9월까지 급등했으나 12월까지만 오르고 지금까지 계속 보합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작년 11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 2월에는 작년 거래량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합니다. 거래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수요도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매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으니 곧 하락세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럼 둔산동보다 더 큰 거품이 낀 도안 신도시는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도안 신도시는
매물이 더 많은데 말이죠.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몰리는 수요를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분석 없이 인근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니면 신도시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또는 대전이 요새 가격이 올랐는데 인기 있는 신축이 들어오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정말 실거주가 아니라면 저런 비싼 분양가로 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일 실거주라면 이리저리 따져보고 합당한 가격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속히 대전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도안신도시는 부족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의 만연한 신축의 인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가격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부터 분양가까지 거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투기꾼들이 부린 과한 욕심은 이제 부메랑처럼 하락세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